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준비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몽신화요. 우리가 보통 이 주몽신화도 역시 꼭 우리가 설화를 이야기할 때, 특히 신화에서 얘기할 때 꼭 거론되는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이미 중학교 때부터도 주몽신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볼게요. 이해와 감상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탄생과 일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보여주는 신화이다. 주몽은 천재의 아들인 천재, 하늘 천자죠. 하늘의 제왕인 아들인 해모수와 해모수, 여기서 해자가 말 그대로 선이거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태양과 관련된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해모수가 되겠고, 해모수와 하백, 하자가 무슨 하자게? 물하자, 강하자거든요. 물의 신인, 그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난 고귀한 혈통, 고귀한 혈통 동그라미죠. 신화의 기본 구조 혹은 영웅설화의 기본 구조가 첫 번째가 뭐냐? 고귀한 혈통이 뒤따라야 된다. 고귀한 혈통.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로 앞에서 태어나는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인다. 비정상적인 출생 동그라미죠. 역시 영웅설화에서요, 탄생 자체가 특히 난생설화라고도 얘기해 뒤에 배우겠지만, 이 기이한 탄생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난생, 난자가 알란자거든요.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박알지, 박혁거새도 그렇고, 아니면 우투리 장수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요 등짝지에 날개가 붙어서 태어난다든가, 즉 일반 사람들과는 기이한 탄생을 하죠.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인다. 주몽은 비상한 재능을 드러내고 이를 시기하는 세력들에게 죽을 고비를 맞지만, 거기 비상한 재능 동그라미죠. 이걸 갖다가 비범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얘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활을 잘 쏜다든가, 혹은 힘이 세서 남을 갖다가 제압하는데 능숙하다든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 조력자를 통해, 조력자 동그라미죠. 사람이 있잖아,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맞게 돼 있다고. 근데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이 영웅설화에서는 주로 누가 나타난다? 조력자가 나타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거북이와 자라들이 와서 길을 놓아준다든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도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 주인공에게 아주 신비한 무술과 뛰어난 기회를 가르쳐 가지고 출중한 무예를 갖다가 전수 받는다든가. 그래서 꼭 조자가 도울조자거든요. 력자가 힘력자.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영웅설화의 기본 구조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으로써 그 시련과 고난을 뭐하냐? 극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죠. 조력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 동그라미죠. 지금 여기 이해와 감상에 오늘 배울의 50%는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고구려를 건국 동그라미죠.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국 신화에서 시조들은, 시조라는 건 시초가 되는 조상, 처음 조상을 얘기하죠. 건국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지 않는 데 반해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 여러 차례 시련을 겪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너의 시조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민준아, 너의 시조는 누구야? 몰라요. 조영준, 정지우, 모르겠어요. 황근호 뭐요? 시조가 뭐요? 시조가 뭐예요? 동현이한테 안 물어볼게.
왜 제가 물어봐요? 자기의 시초가 되는 조상, 첫 조상이 누구냐 이거야. 시조가 누구냐? 그래. 넌 뭔데? 시조 뜻은 아는데 어. 시조가 누군지는 몰라요. 시조. 시조가 누군지 몰라요. 이런 개세마리들 집에 가서 아버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님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그러면 뭐 김의 김씨의 뭐 김 누구누구다. 뭐 태조 이성계가 시조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성계가 시조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시조가 누군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이나 돼가지고 뭐 쪽팔린 거야. 어? 자기의 본관이라는 거 있어요. 본관. 본래 그 성씨가 시작된 그 고향을 본관이라고 하거든요. 본관이랑 시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자기의 본관이 어디고 시조가 무언지를 갖다가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시조는 조금 처음에는 그랬는데 노자 종자거든요. 종자를 마루종자를 쓰더라고. 그래서 노종. 그래서 아 시조 이름이 종이 뭐야? 씨 많은데 하필이면 노종이 뭐야? 노종이 그렇게 기억납니다. 우리 저의 시조는 노종입니다. 노종. 뭐야 노비 개세 말이야? 어? 노비나 노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씨. 아니 비 말고 피그라 했는데. 노피그? 나 우리 영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보기로는 근호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자, 한 100살만 살아라. 내가 101살 살을 거니까. 아니다. 내가 쟤보다 오래 살으려면 140살은 살아야 되겠네. 너 100살에 죽어. 알았어? 너 100살에 죽고 내가 140살까지 살면 너 죽어서까지 너 100살 먹어도 내가 너 계속 너 저 핀잔 주고 지랄하고 때릴게요. 어? 100살 먹어갖고. 자, 보겠습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 여러 차례 시련을 겪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웅 일대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후대 영웅 서사 문학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사실 있잖아요.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요 구조만 따르면 딱 되는 거야. 요 구조. 무슨 구조냐? 여기 있어. 여기. 이 영웅서사 구조만 보면 돼. 영웅서사 구조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박치는 드라마거든요. 일단 고귀한 출생. 어느 기업에 숨겨진 딸이던가 아들이겠지. 그죠? 어느 숨겨진 아주 대기업의 딸이던 아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태어날 때 기이한 탄생을 겪게 됩니다. 어디선가 모르게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얘는 어딘가 모르게 어릴 때부터 똑똑해. 능력이 좀 출중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꼭 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머리도 똑똑하고 하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해. 대기업에 취직을 딱 했는데 거기서 꼭 못살게 구는 새끼가 있지. 그죠? 꼭 못살게 그 악역의 정형으로 저 근호처럼 생긴 새끼가 와갖고 꼭 못살게 굴어. 착하게 생긴 민준이 같은 애를 갖다가 매일 구박하고 고난과 시련이 딱 닥쳐요. 그때 이사가 딱 백마탄 이사가 나타나서 여자 이사가 나타나서 민준이를 구해주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사가랑 형제였지, 그치? 알고 보니까 형제고 뭐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보통 모든 드라마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구조를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요 구조. 잘 되는 드라마의 전형적인 구조는요 영웅서사 구조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에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주몽신화는 요 영웅서사 구조를 철저히 잘 따르고 있는 신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갈래는 건국 신화, 고구려를 건국한 신화고요. 성격이 신화적, 서사적, 영웅적. 서사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서사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서사문학 하면 결국에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문학은 다 서사문학이라고 하거든. 서사문학의 최고봉이 바로 뭐다? 소설입니다. 그죠? 얘도 어차피
옛날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설화라고 그래요. 옛 이야기를 한자로.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지. 신화. 그렇죠.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신성성을 가장 대표로 따집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는 다 구라치는 거거든. 뻥치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시조는 누구지? 당군이잖아. 그죠?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시조 당군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어? 어? 그 웅녀랑 한명 누구였지? 환웅과 환인의 아들 환웅과 곰새끼 사이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조상이 곰이라는 얘기야? 오히려 좀 동물원에 가서 곰만 보면은 아우 안녕하세요 우리 조상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의 조상이 곰이래 어우 지랄하고 자빠졌네 막 크득크득 우는 사람들 없어. 사람이 진짜 왜? 하나의 신화는 신성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화 다음에 있는 게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충청북도 청원군 진해장터에서 내려왔던 이야기로서 얘들은요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요. 이 전설은 어느 폭포에서 내려오는 전설로 그것도 구라야 사실. 실제로 거기에서 용이 승천한 무슨 용수 바위가 되겠냐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어. 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성 내지는 신빙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가장 너희들이 많이 알려진 게 우리가 뭐냐? 민담이라는 게 있어. 콩쥐 팥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콩쥐 팥쥐 이야기. 얘는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 흥미성. 근데 존에 웃긴 거는 콩쥐 팥쥐 이야기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이야기랑 헷갈리냐면 신데렐라 이야기랑 헷갈립니다. 왜요? 도대체 어딜 봤어요? 똑같잖아 이야기 구조가. 어? 신데렐라랑 몰라? 어?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 어? 구박받는 것도 똑같고, 어? 그 이복 동생 있는 것도 똑같고, 잔치 가는 거 똑같고, 어?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쪽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이런 이야기로 만들면 참 재미있구나. 그래서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콩쥐팥쥐랑 신데렐라 이야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곳이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편성, 흥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있는데 신화는 신상성을 바탕으로, 전설은 진실성과 신빙성, 민담은 흥미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를 배울 거다? 신화를 배울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재는 중홍의 영국적 일대기와 고구려 건국 과정. 주제, 중홍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의 특징. 영웅 일대기 구조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살펴봤죠? 고귀한 혈통부터 위협 달성하는 것까지. 후대 영웅 서사 문화 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난생화소 동그라미 천. 이 화소라는 건 뭐냐? 모티브라고 그래요. 이야기거리, 이야기의 원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난생 어디서 태어났다고? 아래서 태어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천손 하강령은 뭐야? 천손. 천자가 무슨 천자? 하늘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강이라는 게 뭐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해모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의 제왕. 옥황상제 아니에요? 옥황상제는 또 다른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 그죠? 다 신화는 보통 천손 하강형. 그 다음에 천부. 천부는 아버지는 하늘, 지무, 어머니는 뭐야? 땅. 당군 신화도 똑같잖아. 아버지는 하늘이고요. 어머니는 곰새끼지. 그잖아.
그래서 첨부지모형 화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가지 난생화소, 천송하강형, 첨부지모형 화소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첨부지모. 천재, 하백, 해모수, 유화, 주몽이라는 3대기 구조를 보이고 있다. 내용 전개 과정이요. 요 기본적인 영웅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고기환혈통, 천신, 해모수 있잖아. 수신, 하백이죠. 하백의 딸 유화. 결합으로 태어나. 기한 탄생, 난생화소를 갖고 있어. 유화가 뭐를 한대? 알을 낳는데요. 첫 번째 위기, 금화왕이 알을 버렸으나 새와 짐승들, 여기서 새와 짐승들도 하나의 조력자 고시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탁월한 능력, 활쏘기를 잘하고 준마라는 건 뛰어난 말을 준마라고 그래요. 천리마라는 게 뭘 천리마라고 그래? 하루에 천리를 간다. 천리가 몇 킬로입니까? 십리가 몇 킬로? 4킬로. 백리가 40킬로. 이런 씨. 천리가 400킬로. 400킬로면은 어디부터 어디가 400킬로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의 400킬로. 이건 말이 안 돼. 하루에 말을 타고서 말이 400킬로를 갖다가 쉬지 않고 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정말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천리마.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준마라고 해요. 준마. 두 번째 위기, 금화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에게 쫓기다가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주게 되죠. 여기 물고기와 자라도 뭐에 해당되냐? 조력자에 해당이 되죠. 위협 달성, 결국에는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쏜다라는 거야. 백발백중. 자, 북에는 천재, 목에는 하백, 강의 신이라고 그랬죠. 물의 신. 해모수, 유화와 결합돼서 주몽이 나죠. 주몽은 천재의 손자이며 해모수의 아들이고 주몽의 어머니는 강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인. 이는 주몽이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지금 충북고는 어디 배우고 있니? 상충곡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 배우니까 훨씬 이해가 좋죠, 그죠? 이해가 빠르지. 아니야? 뭐 수업 시간에 뭐 학원에서는 잠만 자니까, 그지? 주몽의 탄생 과정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성. 영준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했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그죠? 모든 나라에 태양이나 하늘을 숭상한 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태양의 신을 갖다가 숭배한 그런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죠. 그 다음이요. 이 난생화수가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래 껍질이 있잖아, 그죠? 아래 껍질을 통해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건 내부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확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도 뭘 먹죠? 계란. 죽음을 깨고 다시 뭐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의미로 계란을 먹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주몽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 있었어요. 좀 이따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첫 번째 위기는 새와 짐승들이 알을 보호해줬어. 조력자. 두 번째 위기,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놔줬어. 두 번째 조력자, 물고기와
자라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소설 유충렬 전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비교 별표 꽝꽝꽝 쳐. 내가 유충렬 전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학교에서 아마 유충렬 전을 배울 건데 똑같은 서사구조, 영웅 서사구조를 갖고 있고요. 유충렬 전도 비슷해. 한번 이 서사구조랑 유충렬 전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현 한번 읽어봐. 고귀한 혈통을 지님부터. 고귀한 혈통을 지닌 현신과 수생아 아니 그 유충렬만 읽어. 고귀한 혈통 영웅가지만 유심히 외아들로 태어나 유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요. 유심. 비정상적으로 태어나 부모가 산천에 기도하여 늦게 아들을 얻은 아들이 안 나서 한참 기도를 통해서 애가 늦게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천상계 대장성 한 생물의 영웅의 기상을 지닌 위기를 겪은 간신의 박해로 가족과 헤어지고 싶은 위기의 정 도출 양육자를 만나 거기에서 벗어나 강의주를 만나 그의 사위가 되고 노성을 만나 기녀을 배우고 다시 위험에 빠진 정한다면 반란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 반란을 평정하고 그 위험을 네, 우리 유충렬전 잠깐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유충렬전이 조금 깁니다. 길어서 아마 너희들 책에 실린 부분을 읽으면 특히 이제 고전 소설이 뭐가 힘드냐면은 문어체라고 그래. 옛날에 쓰던 그 글씨체와 한자 성어가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유튜브 볼 때 딴짓 보지 말고 가끔마다 이렇게 유충렬전이 나왔다 그러면 유충렬전을 갖다가 유튜브로 10분짜리 하나 보면은 너무 이해가 빨라. 옛날 말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게 귀에 빡 들어오거든요. 인터넷이 이렇게 느릴 줄이야. 와이파이를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요 컴퓨터를 바꿔야 돼요. 아 근데 그냥 이제 컴퓨터 바꾸고 와이파이도 바꾸는데요. 왜요? 얘 이거 그 학교랜다 학원 와이파이 늘. 아 진짜? 대출 받아서 바꿔. 그냥 그날 네가 사. 오. 나도 사줄게. 알았어. 그 와이파이가 그건 받을 생각이 없는데. 그 나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사회에 이게 나가자마자 뭔데? 신용 대명사를 시작하는 거. 내가 맞을 거야. 유튜브 기본적으로 있는데 왜? 갑자기 맞았는데 이거는 가만 됐는데 그냥 구글 쳐가지고 그러니까 구글 야 핸드폰 던져. 살. 던지는 초반에. 다시 한번 나와. 뭐야 저거 어디 갔다 왔냐? 뭐야 저거? 뭐야? 왜 날려? 어디 김밥 쓰레기인데?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나온 거. 소리가 나오나 모르겠다. 쓰레기. 그걸 안 했다니까. 뭐 옛날에 뭐 뭐 하나 하나 뭐죠? 저저번 주 금요일인가 저저번 주 금요일 있어가 최근에 왼손을 좀 달려고 지나고 금요일은 마트에서 비슷하게 해보려고. 10분만 쉬었다가 유출연전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